안녕하세요. 미니파파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주식 초보 투자자들이 실패하지 않는 매매를 하기 위해서 어떤 섹터를 버려야 되는지 그 19번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하는 만큼 오늘은 두 가지 섹터를 한꺼번에 버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한 섹터는 제가 예전 영상에서 한번 다뤘던 섹터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만 드리고 두 번째 섹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 섹터는 리츠 섹터입니다.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여기 위에 링크로 들어가시면 자세한 내용이 나오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고, 이 리츠 섹터는 여러분들이 주식 하시면서 평생 한 번도 투자하지 않으실 확률이 90% 이상이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개념 정리만 해드릴게요. 이 리츠 섹터는 상장 회사가 12개 종목이 있어요. 이 리츠라는 섹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 투자를 위해서 생겨난 회사들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배당 수익 말고는 별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어서 굳이 주식 초보자분들이 관심을 두지 않으셔도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리츠 섹터 12종목을 여러분들이 그냥 버려주시면 되고, 이 본격적으로 두 번째 섹터, 어떤 섹터를 또 버려야 되는지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번째 버려야 할 섹터는 바로 주류 섹터입니다. 이 키워드만 들어도 뭔가 좀 버려야 될 것 같은 섹터 느낌이 오시나요? 이 주류업이라는 건 말 그대로 술이죠. 술을 팔아서 이득을 얻는 회사들을 말해요. 국내 주류업계 섹터에는 11개 종목이 있어요. 보통 주류업계의 대표적 기업으로는 하이트 진로라든지 롯데 주류, 무학 이 정도가 상위 클래스고, 나머지는 틈새 주류 시장을 잔잔하게 점유하고 있는 회사들인 거죠. 국순당처럼. 우리가 이왕 이 주류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그럼 우리가 소주를 통해서 주류 회사들이 어떤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하이트 진로의 참이슬이 소주의 50% 점유율을 갖고 있고, 롯데 주류의 처음처럼이 20% 정도의 점유율을 갖고 있어요. 또 과일 소주로 유명한 무학의 좋은데이, 이 소주도 한 7% 정도의 점유율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 이 세 회사가 소주 시장의 거의 80%를 점유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왜 이 주류 섹터를 버려야 되느냐? 2020년 올해 주세법 개정으로 세금도 좀 적어지고 수입 주류 시장에서의 경쟁력도 생기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소주는 이번 주세법에서 제외가 된다고 해요. 이번에 개정되는 주세법은 맥주와 막걸리, 이 두 가지 정도가 주세법에 적용되는 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주세법이 어떻게 개정되었는지 간단하게 우리가 알고 지나가 볼까요? 50년 만에 바뀐 주세법이기 때문에 최소한 우리가 마시는 이 술에 어떤 세금 체계가 있는지 알고 마셔야 되지 않겠어요? 참고로 저는 술, 담배를 하지 않습니다. 우선 주세법은 주류, 즉 술에 붙이는 세금을 말해요. 예전 주세법은 종가세였는데 개정된 주세법에서는 종량세로 바뀌었어요. 종가세, 종량세, 뭔가 또 복잡해지죠.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너무 어려워하지 마세요. 종가세는 말 그대로 술의 출고 가격에 세금을 매기는 거예요. 만약에 수입사의 경우에는 수입할 때의 신고 가격으로 세금을 매깁니다. 그런데 종량세의 경우는 술의 출고 가격으로 세금을 매기는 것이 아니고 이 술의 용량과 알코올의 어떤 도수로 과세를 매긴다고 해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내 소비량이 많은 소주는 해당 사항이 없고 맥주와 막걸리 정도만 해당이 된다고 해요. 왜 그런지 궁금하시죠? 이 주세법을 개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이유가 됐던 것은 수입산에 대한 가격 경쟁력을 얻기 위해서였어요. 그런데 이 소주는 국내에서 소비가 가장 많고 외국에는 있지가 않은 주류이기 때문에 소주에 대해서는 주세법 개정에 적용이 되지 않고, 이 수입산과 가격 경쟁력을 벌이고 있는 이 맥주와 이 막걸리 같은 거, 이 막걸리는 또 일본과의 또 경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 수입 주류와의 어떤 가격 경쟁력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번에 주세법이 개정이 된 가장 큰 이유가 이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수입산 맥주 되게 싸다고 느끼신 적 분명히 있을 거예요. 편의점에 가면 수입 맥주가 5개에 10,000원이라든지 좀 용량이 크다 싶으면 한 4개에 10,000원이라든지 이렇게
수입산 맥주가 비싸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할인이 된 가격으로 편의점에서 팔리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게 예전에는 종가세로 세금을 매겼기 때문에 이 수입 주류가 들어올 때 이 관세청에 가격을 신고하게 돼 있는데, 이 가격 신고를 할 때 기존 가격보다 낮게 신고를 해서 세금을 적게 내는 이런 편법을 씀으로써 적게 낸 세금만큼 국내 시장에서 판매될 때 가격 경쟁력이 생기게 돼 있는 거죠. 이해 가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을 자꾸 낮춤으로써 세금을 신고할 때 이득을 얻던 수입산 주류들이 이제 용량으로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뭐 용량을 낮춰서 신고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용량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주세법에 이 종가세를 하지 않고 이 수입산 주류에도 같이 이 종량세를 하면서 어떤 수입 주류를 들어오는 데 있어서 편법을 쓰지 못하게 하고 국내 기업 간의 가격 경쟁력도 생기게 하는 그런 좋은 영향을 미치는 이번에 주세법 개정안이 발의된 거죠. 이번에 개정된 주세법 때문에 아마도 편의점에서 파는 4개의 만원이라든지 5개의 만원 이런 맥주가 이제는 조금 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이 커요. 주세법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그럼 주세법은 주세법인 거고 왜 주류업을 버려야 되냐, 이게 궁금하신 거잖아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국내 업체 간의 경쟁이 엄청 심해졌어요. 이 경쟁이 심해지면서 과도한 광고비가 지출이 되면서 우리가 지금 먹는 술의 가격은 높긴 하지만 실제로 주류 회사에서 납품하는 납품 단가는 낮아지고 공급 과잉이 되면서 매출액은 늘어나는데 영업이익률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회사가 많이 팔기는 하는데 실제적으로 벌어들이는 돈은 많지가 않다는 얘기인 거죠. 이해가 가세요? 쉽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 먹는 소주의 가격은 똑같지만 이 납품을 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식당에 1,000원에 납품을 할지 900원에 납품을 할지 이 서로 경쟁 업체들 간에 단가를 자꾸 낮추면서 납품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이 가격 경쟁력이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사실 서로 업체 간에 좋지 않은 경쟁인 거예요. 또 두 번째로는 이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로 인해서 음주 가능인이 줄어들게 됨으로써 이 주류업의 성장성이 둔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술은 아무래도 젊은 층이 많이 소비를 하기 때문에 이 젊은 층이 많이 없어지고 인구가 점점 줄어들면서 술의 소비량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 또한 주류업이 커나가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는 거죠. 세 번째로 이 술은 기호식품이라는 거예요. 경기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경제가 둔화될수록 이 술의 소비는 줄어들게 돼 있어요. 아무래도 술값이 많이 비싸기 때문에 뭐 2병 먹을 거 1병 먹고 2잔 먹을 거 1잔 먹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주류 섹터를 가장 버려야 될 큰 이유는 이 건강을 중시하는 이 문화가 확산되면서 이 폭음과 과도한 음주를 기피하는 현상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미래의 삶은 얼마나 건강하게 사느냐가 포커스에 맞춰져 있어요. 일을 좀 덜 하더라도 내가 버는 수익이 조금 적더라도 내가 좀 건강하게 여유를 즐기면서 사는 게 이 미래의 삶의 포커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몸에 좋지 않은 술을 점점 기피하는 문화가 되게 자연스러워졌어요. 옛날처럼 부어라 마셔라? 이제 그러면 큰일 납니다. 이렇듯 업체 간의 과도한 경쟁과 변해가고 있는 시대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이 주류업의 매력도가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당장은 국내 업체끼리 경쟁하면서 그나마 뭐 수익을 볼지 모르겠지만 제품의 품질을 향상시켜서 이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지 않는다면 이 국내 경쟁 업체 간의 일진일퇴만 거듭할 뿐 별로 나아지지 않을 거라는 저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주식 투자를 할 때는 먼 미래에 내가 투자한 산업이 잘 커나가고 있을지 생각해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오늘 오랜만에 주식 초보자분들이 실패하지 않는 매매를 하기 위해서 어떤 섹터를 버려야 됐는지 알아봤어요. 이 리치 섹터 11종목, 이 주류 섹터 12종목 해서 23종목이 버려졌어요. 다음에 또 어떤 섹터가 버려질지 기대해 주시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